My favorite word. Tariff! I love South Korea. 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엔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자 멕시코와 캐나다는 즉각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반발했고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겁니다. 관세 전쟁, 관세 펀치, 관세 열차, 관세의 무기화 등 전 세계 언론들은 관세 뒤에 공격적인 단어들을 붙여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는 자국 제조업 부흥뿐 아니라 접경국과의 불법 이민자 문제, 중국과의 기술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고율 관세를 버티지 못하고 자발적인 국경 강화책을 내놓는다면 트럼프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대한 예외 없는 보편 관세를 공약한 만큼 한국 등 동맹국도 보편적 관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율 관세를 한국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적어도 4, 5월은 돼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고율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는 법 적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FTA를 체결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려면 각국과 맺은 FTA 세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따져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삼성, LG, 기아 등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은 이미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케레타로의 가전 공장을 티후아나에선 TV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LG전자는 멕시코 세계 지역에서 TV와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의 92%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만큼 타격이 큽니다.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 캐나다엔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그동안 무관세 혜택을 받고 미국 시장에 수출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판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부 기업은 멕시코 공장 생산 라인을 줄여 미국 현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만들면 인건비 격차 등의 이유로 생산비가 30%가량 높아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중국도 관세 대상이 되면서 우리 기업이 중국에 팔아왔던 원료와 부품 수출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한국의 탄핵 국면이 끝난 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한국에서 가장 얻고자 하는 것은 역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입니다. 그는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불렀고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에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지난해 10월 한미는 2026년에서 30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연동하는 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했는데요.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끝난 뒤인 2030년까지 적용되는 알박기 합의였지만 국가 간 약속도 손쉽게 뒤집는 트럼프 앞에서 행정명령에 불과한 SMA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은 파리의 대미무역 흑자국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떠난 후 대미 흑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 트럼프에겐 눈엣 가시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대미 무역 흑자는 약 115억 달러, 이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엔 역대 최대치인 약 557억 달러를 달성했는데요. 1기 집권 직후에도 곧바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무역 흑자가 최고조인 지금의 한국을 그냥 두고 볼 리 없다는 분석입니다.